여보, 엄마가 수술하시겠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참겠다며 수술하시겠다는 말을 전하기로 말하는 와이프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수술한다고 해서 펄쩍펄쩍 뛰어다닐 것도 아니지만 실패하거나 혹은 재발한다고 해서 내가 또 치료 못할 것도 아닌지라 지금 당장 고집센 장모님의 의견대로 수술을 하라고 말하고는 간단히 전화를 끊었다. 장모님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말린다고 내 말을 들을 분이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르릉. 응 여보. 카톡으로 MRI 영상 보냈으니 봐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야 하는데 핀 박는 수술은 아니고 간단한 시술만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 알았어. 수술시키세요. 스피커로 통화하면서 카톡 영상을 열어봤다.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흘러내린 모습이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었다. 근데 여보 수술비가 얼마래? 800만 원 정도 든대. 뭐? 800만 원? 지금 당장 나에게 데리고 오세요. 오늘 당장 수술 안 한다고 해서 안진뱅이 되는 것도 아니니 이서방한테 치료받아보고 효과가 없으면 수술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모시고 오세요. 지금부터 내가 직접 치료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살아온 지 20년 세월이다. 구줄하기 전에 딱 마지막으로 이문한 당신을 찾아왔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치료가 끝난 후 고맙다고 우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가 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가족이다. 장모님, 바로 가족이다. 참 치료하기 힘든 환자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 오후쯤 도착한 장모님. 사위한테 늙고 굳어 병든 몸을 내맡긴다는 낯섦과 어색함, 뭔가 분위기가 요상하다. 장모님,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끝으로 엎드려 누워있는 장모님의 골반과 허리, 등과 어깨, 그리고 목을 치료해 나갔다. 중간중간 아프다고 어리광을 피우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단호한 말로 장모님의 길을 누르고 또 한편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위로하면서 굳어있는 근육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장모님 근육이 너무 많이 굳어 있습니다. 등이 불룩하게 튕겨져 올라와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 등이 평평하게 펴질 겁니다. 그리고 허리가 푹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펴질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다 허리가 움푹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이고 장모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장모님처럼 허리가 아픈 사람만이 허리 가운데 척추가 푹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 할수록 움푹 들어간 척추가 평평해지게 됩니다. 만지는 몸 어디 한 군데라도 편한 곳이 없었다. 몸을 만지는 그 어디라 할 것 없이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어린애 소리를 한다. 내가 창안한 근사스리환술의 치료의 제일 원칙은 아프게 하지 마라이다. 웬만하면 환자들은 아파하지 않는다. 근데 유독 자식들과 부모들은 아파한다. 이러니 내가 치료하기 제일 힘든 환자가 어린아이와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장모님, 앞으로 3개월, 내년 1월 말일까지 치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창민이랑 달리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집센 장모님이 나의 이런 호언을 믿을 리 없지만 난 그렇게 말씀드렸고 난 반드시 내 아들과 달리게 만들 자신이 있었다. 나이 80을 앞둔 노인이 가볍게나마 달린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지나 치료를 멈추었다. 이서방 난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 치료 그만해도 되겠다.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 그때마다 했던 말을 또 해야 했다. 장모님,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아도 아직 근육이 많이 굳어 있으니 여기서 치료를 멈추면 또 재발합니다. 치료를 그만두고 말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장모님은 시간 날 때마다 마실 다니듯이 도수 치료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혁신도시에서 버스로 상대점을 왕복하는 게 여든 노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확실히 걷는 모습도 많이 활달해졌고 걷는 속도도 빠르고 보폭도 많이 넓어진 게 눈에 확연히 보인다. 예, 그럼 이번 달 말까지만 하시죠. 혹시 재발하면 허리나 엉치가 아파질 겁니다. 더 심해지면 다리가 저릴 겁니다. 그때 다시 치료를 하면 되니 여기까지 하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는 못했지만 치료가 마무리되었다. 척추 수술비가 20년 전에 2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이라는 소리에 내가 놀라 자빠질 뻔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한테 월 3천에서 5천을 주려면 대체 치료비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
비급여 진료비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상승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강남 피부나 성형외과 의사에 못지않은 급여 수준이다. 이러니 전교시 2등하는 아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사 되려고 의대 가는 세상이다. 참 씁쓸하다. 도수치료가 비싸다고 말들이 많지만 의사들이 하는 비급여 치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수술이야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도수치료야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아주 안전한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저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화두와도 같은 인간의 몸이 아픈 이유를 잠든 시간을 빼고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왔거나 혹은 외상을 입지 않은 이상 우리 몸이 아픈 이유는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굳으면 죽습니다. 그 전에 병이 듭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을 감고 있는 500개의 골격근이 굳으면 병이 만들어집니다. 다 굳으면 죽습니다. 근육이 굳으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서 이런저런 병들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손만 댄다고 풀릴 근육이 아닙니다.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